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2월달 되면 죄송합니다. 2월달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생기죠. 뭐냐면 지금은 바로 2월달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월달까지 2월 말까지 또다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서 항상 이때 되면 코스닥에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많았다라는 거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하시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의 저번주 상승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번 주에 있을 금리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대감 자체가 현재 이번 주에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와 김선영 멘토가 좀 더 명확하게 해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금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8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0.5%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37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7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33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3%대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세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시세 자체는 정해져 있는 약속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현대차 결국에는 봐요. 신저가 갔죠.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다 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어차피 시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더 빠집니다. 자, SK하이닉스는 45,750원으로 0.5%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는 237,000원으로 마이너스 2.27%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가 없어졌죠. 기아차가 사라졌습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마이너스 2.5%대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이너스 1%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1%대, 삼성 SDS가 마이너스 1.5%대 나타내고, 기아차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이 업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카지노 업종인데요.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도 있겠고, 자, 그리고 JB 어뮤즈먼트 같은 기업들도 있겠죠. 자, 코텍과 토비스는, 카지노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관련주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뭡니까? 예, 바로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중국에서 카지노에 대해서 강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을 다시 한번 더 펼쳤다는 거죠. 영종도 복합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죠. 하지만 거기에 카지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자,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타고 있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욱 주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3%대 빠지면서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다들 아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1월 자동차 판매량,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점유율이 또다시 하락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신용 물량이 넘친다라는 부분이겠죠. 개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코스닥이 왜 제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용 물량 때문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현대차 당분간 글쎄요, 이익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타나기 힘들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99.90포인트 나타내면서 오늘 0.7%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개인이 466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요. 기관이 44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41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각국 오늘 마이너스 2%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쉬질 않죠. 다시 한 번 더 1.48%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7%대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약보합권에 0.6%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CJ 오쇼핑이 마이너스 2%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1.5%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빠질 것이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배차 거래가 증가한다는 부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꼭지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는 힘들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렸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차익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계고, 결국에는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고가 권역에 지금 또다시 물려 계신다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단 한 가지 명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은 모두 다 같이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차피 개인들의 돈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시장이 좀 더 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재인 관련주인데요. 자, 위노바 공개 방송에서 했던 종목이죠. 자, 오늘 또다시 한번 또 상한가 같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트렌드라는 부분이 정해지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문재인 테마주 바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들이고, 자, 유독 위노바만 또 더욱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위노바가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화장품 원료 업종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디 납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LG생활건강 맞죠? 그리고 또 요즘 인기리에 또 판매가 되고 있는 크림이 있다고 그랬다, 그죠? 그 크림이 어디서 만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림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하림홀딩스 마찬가지죠. 5,730원 오늘 8%가 오르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림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5,780원을 플러스 9%,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안 느껴질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떴나요? NS 홈쇼핑이 상장 예심 통과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자, 하림홀딩스 같이 볼게요. 여기서 주가가 상단에서 하단까지 빠질 때 뭐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펜오션 인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였나요? 바로 이 NS 홈쇼핑이 상장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적은 변했냐? 안 변했죠. 실적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왔고, 거기에 상장 예심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에 크게 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재가치를 받으려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의 주가와 바로 실적의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져있다? 그것도 이상한 거라는 거죠. 보조지표에서만 꼭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차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1099원 30전 나타내면서 오늘 9원 60전이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금리, 바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멘토와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상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밀려요. 코스닥이 600포인트가 현재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0.4% 정도 밀려 내려오면서요, 1947포인트 상황을 조금 보여줍니다. 자,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까?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동차 안 좋다라고 수십 번 얘기 드렸어요. 판매량 부진 나올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하셨던 분들 어디 가셨나요? 네. 결국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으로 보자면 파라다이스 급락 중이고요. 결국 파라다이스가 지난주 정도가 결국 마지막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기 안 좋고요. 자, 그럼 서울반도체, 네, 크리의 국내 진출 소식들. 역시나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는 계산을 해본 결과 10,000원대 초반까지 갑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시고요.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터져버렸네요. 실적 쇼크 같은 불안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몇몇 개별 이슈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관련 종목들 오늘 어떻게 계속 움직일까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나 쉬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반등 분위기를 조금 깨볼 만한 게 그래도 글로벌 대외 악재 상황 자체가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춘다면 상승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코스닥의 하락폭이 점차 더 심해져서 1% 이상대가 나온다면은 신용장부의
많이 보여지면 신용장구가 갑자기 쏟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차에 대한 부분도 우려해야 되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우려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조심해보자. 코스닥이 오늘 1% 이상 밀리게 될 경우는 정말 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 종목들 많이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저희 포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인데요. 현재 살펴보자면 KCC가 좀 마이너스가 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이메토님 종목은 현재 없습니다. 네, 이라이콤이 급등을 했죠. 이라이콤하고 KCC만 AS를 해드릴게요. 이라이콤이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후장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거 제가 PER 몇 배 말씀드렸습니까? 네, 5배를 말씀드렸는데 4분기 실적 나와보니까 역시나 5배가 안 됐습니다. 4.7배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가서 PER이 몇 배가 됐냐면 5.4배가 됐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싸네요. 그렇죠?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조정 거친 위에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을 거니까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같이 좀 보시자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갑자기. 네. 아직도 PER 6배가 안 돼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거니까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CC를 같이 바로 볼게요. 네, 금요일 이어서 오늘도 좀 밀립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4% 이상,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이라이콤과 삼천리자전거가 수익 중이라서 잘 커버하고 있어요. 주가가 조금 밀려 내리는 상황이지만, 요런 포인트 자체가 이때와 같은 조금 흐름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고, 건설주들 실적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다.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다. 크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쪽에다가 베팅을 해볼 테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바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매도입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51,300원까지 올라가다가 8.9%까지 급등하다가 현재 한 4.7% 상황이네요. 이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송상으로는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녁 방송이죠.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르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요. 저는 계속 가져갈까 합니다. 언제 이거를 이 방송에서 처음 매수해드렸냐면 12월 배당 받기 전에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은 4월 달에 몇 주죠? 네. 한 주당 0.05주의 배당도 받으십니다. 5%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은 또 배당주가 주식을 주니까 재밌는 또 일이 벌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해서 현재까지 그때 추천드리고 난 수익률이 따지고 보자면 한 30% 가까이 됐어요. 배당까지 포함한다면. 근데 제가 이거 5만원 보려고 매수한 거 아니고요. 저 한 8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볼게요. 네. 8만원까지 본다고요? 너무 높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화이자가 이제 호스피라사 인수했죠. 제가 재고에 대한 부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라 방송에서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재고가 1조가 쌓인 게 걱정할 게 아니라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주들은 원래 그렇게 재고를 쌓아둬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더 갈까요? 많이 갈 겁니다. 짧게만 보지 마세요. 정말 짧게 보셨다면 지금 파는 게 맞겠죠. 하지만 좀 더 길게 보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큰 그림 보시고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나는 만족하신다 싶으시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녹십자 셀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뭐 일단 녹십자 셀인데요.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 자,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요게 지금 매수에 대한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면요. 지금 단가는 괜찮은 가격대고 제가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보시면 맥점 자리가 여기 요 부근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요 자리가 되죠. 요 자리. 요 자리가 형성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조금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요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27,000원에서 27,500원 사이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한번 반등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반등 추이가 나타나면 언제까지 나타날 수 있냐면, 지금 박수권 안에 갇힌 형국이에요. 그러면 고가권역은 여기거든요. 지금 31,800원. 그래서 요게 만약에 여기에 터치하고 올라간다면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리보다는 하단 권역 자리 27,500원 이하에 대한 가격 자리를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ITX 시큐리티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왔어요. 제가 5의견을 드렸습니다. 2,82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입니다. 자, 보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이때. 작년 2013년도 때. 그리고 2014년은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11월부터 조금 상승을 좀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는데, 상승을 하는 포인트가 나와서 현재 뭐 거의 바닥권 포인트가 내려왔다 볼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인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자, 뭐가 걱정이냐면 실적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영업이익 라인입니다. 영업이익을 보니까 2013년도 34억인데 2014년 3분기까지 3억이고요. 순이익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4분기 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서 넘어갈 수 있을까? 2013년 실적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밀렸던 거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다. 이 당시처럼 주가가 2012년 실적처럼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면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주가가 반등을 줄 것이다.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최근에 모멘텀을 가지고 저는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어린이집 효과가 있었지만 이 종목은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좀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조금은 반등이 나올 때 그 포인트를 노려보자. 실적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크로젠 매수입니다. 이멘트님 도와주세요. 네. 마크로젠 물어보셨는데, 괜찮은 포인트는 맞습니다. 괜찮은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실기가 조금 부담되는 가격권역이죠. 사실 지금 유전자 분석 서비스 업체들이 하단 권역에서 지금, 정말 제대로 이거를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크로젠의 주가 추이가 이거고, 지금 DNA 링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NA 링크가 지금 만들어가는 포인트고, 자, 테라젠 이텍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만들어가죠. 뭔가 있어요. 확실히 재료가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뭔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마크로젠보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일단은 동종업종이 같이 차트를 만들면서 간다는 것은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현재 권역에서, 그런데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또다시 저항권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단 권역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잡으셔야 되는데, 자, 하단 권역 가격은 이 가격대 있죠. 만약에 이게 빠진다면 이 가격대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5만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들어가시면 손절선을 10%로 설정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사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이 자리보다는 하단 권역을 생각하신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곧장 올라갔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예.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저는 5만원에서 5만 1,000원 가격 권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컴이네요.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급락이 나옵니다. 보고서 하나가 말썽을 좀 일으키고 있네요. 미래세 쪽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목표가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안 좋다고 얘기해 주면서요. 목표가 하향에 따라서 실적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차트 보시죠. 자, 7% 네, 급락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했다가 그냥 후딱 정리했죠. 마이너스 1, 2%인가 제가 손실을 하고 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상황 보니까 이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약간 조금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실적이 어찌됐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그때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그때 들어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이 종목을 하락한 상태에서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시죠. 네. 실적 다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 방향성 탐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기관이든 외이든 수급적인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면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게 낫겠다. 매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국콜마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만약에 매도면 지금 한번 끊는 게 맞죠. 예. 일단은 절반의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단 한국콜마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면세점에서의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ODM이나 OEM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크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비중 자체를 조금은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방송 보고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단가가 한 48,000, 49,000원 되실 거고, 거기에서 지금 요 가격 권역은 지금 1차적인 뭡니까? 고가 권역이죠. 고가 권역에서 현재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끊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딴 종목군들을 이렇게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종목이 나쁘진 않은데, 하지만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조정을 의미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고점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홀딩 하셔서 신고가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썬데이토즈 매수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썬데이토즈는 수차례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조금 저희 쪽에 의견이 왔었고요. 그때 또 제가 했었고, 그리고 12월 이때도 저한테 또 문자가 와서 또 제가 이 방송에서, 네, 오후 방송인가요? 네,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죠? 네,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꺾여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더라도 언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추세상의 하단 부분, 최소한 이 라인에서는 잡아줘야 된다. 대신에 반등과 수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짧긴 짧았어요. 그리고 급락 나온다. 이건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또 따라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항상 그렇지만, 내려왔다가 좀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에서 항상 대응을 하시면서 주가를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급하게 급락이 나오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 그냥 오로지 그냥 반등이 나오겠거니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지수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에이블 CNC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에이블 CNC는 좀 더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 지금 실적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됐죠. 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거를 저는 미리 알까? 여러분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이블 CNC가 미샤거든요. 그러니까 미샤의 매장을 정리한 게 언제였죠? 지하철역마다 있던 매장을 정리했던 게 재작년 2013년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안에 재무 구조를 조금 더 개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출 구조를 차라리 온라인 매장 쪽으로 옮기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지금 4분기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어서 생각을 해보면 할인 정책을 상당히 많이 펼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를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저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저가 권역에서 한번 보시면요. 자, 요 포인트죠. 예. 이 너무 많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이거 보시면, 자, 똑같습니다. 예, 어때요? 투매의 자리 자체를 돌파 권역으로 돌파를 하고 올라온 자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단 권역에 물량을 모아놓는 과정이 분명히 연출이 되고 있고, 대신에 이 양봉은 지키지 못하는 양봉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땐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더 빠졌다 갑니다. 자, 어떤 자리냐면 23,000원 권역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가격 권역까지 못 버티시겠다. 그러면 지금 차라리 이익 실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엔 추세는 우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이 주가가 3만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주가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고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23,000원까지 빠졌다고 올라갑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판단은 시청자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STS 반도체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종목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3,200원이세요. 이 종목은 제가 강연에 갈 때마다 어떤 관련주로서 말씀을 좀 드렸냐면, 뭐죠? 네. 보강그룹. 어떻게 되죠? 홍라의 여사 동생들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세 얘기도 드리면서 여러 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3,200원이신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두 개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STS 반도체랑 휘닉스 홀딩스만 제가 매수를 하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보자면 휘닉스 홀딩스는 지금 YG 플러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죠? YG에서 휘닉스 홀딩스를 인수를 갔으니까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그 당시에도 한 3, 4천 원, 4천 원 정도 했었는데 많이 올랐고, 그리고 STS 반도체도 요거는 자식에게 물려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의견을 드렸고, 야금야금 모아가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기 참 힘들어요. 하지만 강연 회장 오셨다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홍라희 여사의 동생들 잘 커가는 회사고 계속적으로 또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만족하신다면은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몇 년 가져갈 생각하시고 아니면 10년 가져갈 생각하시고 들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고 현재로서는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인데요. 네, 이멘트님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하이스를요. 예, 하이스가 되게 좋다고 하고 실적도 좋다고 해서 예. 제가 48,000원에 30%를 샀어요. 아, 예, 예. 근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아, 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사셨어요? 그거는요. 예. 좋다고 해서 길게 갖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그러면 현금이시죠? 네. 예, 그래요. 자, 좋다고 할 때는 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예, 기본적으로. 예, 어머님이 좋다고 느끼실 때는, 어머님도 물론 사고 싶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팔고 싶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던 근데요, 뉴스를 사고 나서 올라갔었어요. 사고 난 다음에 4%, 3%밖에 안 올랐잖아요, 맞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가 네. 다 빠져나가요. 그거는 어떤 거나 찝어도 3%, 2%다 오릅니다, 어머니. 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어차피, 우리가 좋다는 것을 뉴스화가 될 때까지는 어머님도 알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이 좋다는 걸 알고 있겠어요. 맞죠? 그런데 안 오른다?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한다? 그거는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과연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인가 아니면 큰 업황 사이클을 보면서 움직인 종목인가 봤을 때는 업황적인 사이클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가 되고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업황이 밖에서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단기 투자는 맞지 않는 종목이잖아요.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요, 연말까지 갖고 갈까요? 연말까지 갖고 가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 종목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어머니. SK하이닉스가, 어머님도 뭐 방송을 자주 보신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건 문의가 거의 뭐 하루에 3건씩 넘게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48,000원 사서 52,000원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43,000원에 사서 6만 원도 막 넘어갈 줄 알았어요. 예? 6만 원 넘어갈 줄 알고. 아, 6만 5만 원이 원 넘어갈 넘게 때까지는 올라갔었잖아요. 자,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하루의 변동폭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하루의 변동폭이 몇 %가 나타나냐 하면, 자, 이날 11월 26일 날은 고가가 0.4, 저가가 0.8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1%에서 2%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지금 4만 5천 원이잖아요. 맞죠? 그게 그냥 매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 몇 번이 올려야지 그때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한 달이 넘잖아요. 그러면 맨날 오르더라도 한 달이 넘는데 이 종목이 지금부터 오른다고 하더라도 6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1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요? 예. 이거를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볼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오는 종목이 아니고 업황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가면 매도하고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처음에. 어머님이 시간을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시냐고요. 예, 시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점쟁이처럼 딱딱 맞춰드리죠. 시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 저는 이게 올라가는 줄 알고 연말까지 갖고 가려고 샀거든요. 예. 어머님이 시간을 얼마만큼 네. 버틸 수가 있으신데요. 이 시간은 종목을 상관이 가지고. 없어요. 예?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세요. 그러나 결국엔 6만 원까지는 갑니다. 대신에 그게 언제까지요? 내년은 돼야지 됩니다. 아, 내년 가야 돼요. 예. 그 시간을 어머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둘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까지는 얼마의 가격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5만 원까지 가면 어느 때 정도 파란 거 나올 수 있어요? 5만 원이요? 네. 5만 원은 1분기는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5월 달이 되거든요. 아, 예. 그때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5월 달까지요? 여기 쉽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쉽게 움직일 수 다시 있는 하지 종목이 마야 아니에요. 되겠네, 그죠? 아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매도님께서 그 하인슨 되게 좋다라고 막 6만 원도 간다고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샀거든요. 그 제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기간을 길게 보시는 분들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잖아요. 아, 예, 항상 시간이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진짜 점집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딱 맞춰드리는데 시간 자체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죠? 그 짧게 보실 것 같으면 이 정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업황으로 움직이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선주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빠집니까? 3년에 걸쳐서 빠지잖아요. 맞죠? 업황이 지금 꺾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바닥에 안 보이는 삼성중공업도 그래요. 자, 바닥에 안 보이는 종목이고요. 자, 어머님 또 딴 분들이 기다리셔가지고 예, 이어서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가구 매도입니다. 도와드릴게요. 한국가구는 좀 고민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냐면, 한샘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샘의 PER을, 퍼라 그러죠? 한샘의 PER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40배?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가구 같은 경우가 PER은 굉장히 조금 그래도 싼 편이다. PER 10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 29,000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2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기거든요. 작년 8월도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따라가셨다가 오늘 빠지니까 된통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쵸? 네. 아주 꼭지도 이런 꼭지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상한가 한번 가고 또 한번 확실하게 잠기지도 않는 그런 포인트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건 누군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술술 풍기는데 수급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수급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 그런 포인트인데 어찌됐든 그런 자리인데 이거를 따라가셨다. 근데 실패하셨죠, 지금. 네. 비중도 80%입니다. 인생 한 방이신가요, 주식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건 진짜 누군가 끌어올려주지 않는 이상 주가 못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만 그랬지 하루 거래량이요. 얼마입니까? 거래량 자체가. 2,000주, 1,000주. 하루 거래량이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2,000주, 1,000주예요. 만주도 아니고. 엄청 터진 것 같은데 10만 주 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좀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은 네, 저는 비중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쪽에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멘토님 혹시 강연에 있으신가요? 예, 또 강연이 있습니다. 네, 소개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의 지금 서울 투어, 저 서울 투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참, 항상 제가 대구 촌놈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지 서울 정착한 지도 꽤 시간이 됐는데, 한 8년 정도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서울이 이만큼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일단 주제는요. 지금 최근에 본의 아니게 또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 1위에 수급주포 찾기. 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핵심 기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2015년 2월 14일이죠. 자, 토요일 오후 2시에 NH투자증권 미아지점, 미아 삼거리역 3번 출구에 에코피아 빌딩 2층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오셔가지고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